안녕하세요. 웹툰 앱소 노동방송 시즌2 저는 채샤 하시나입니다. 네, 시즌1에서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게스트 고소 협박이 들어와서 저희가 방송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충실하게 더욱 센 더욱 강한 게스트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게스트가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은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그 회사, 우리가 맨날 말하던 그 회사가 세상에 미성년자 작가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저작권을 편취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폭로가 되었는데요. 저 너무 놀랍고 세상에 좀 그래도 개과천선한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다시 밝혀지다니 도대체 정신을 언제 차릴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정되었던 어떤 다른 기획들을 좀 뒤로 미루고 이 안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법적 검토와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 내용 개요를 좀 보실까요? 레규엔에서 제공해준 카드 뉴스로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 눈에 들어오게 보시죠. 야,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작가 편 안 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회생활 모른다 이러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변의 김종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지 이런 건 안 달고 나오시죠? 네. 네. 배지 안 답니다. 아, 안 다시는구나. 네. 변호사님이 나오시니까 정말 좋네요. 굉장히 든든하고 진짜 변호사. 예. 아니, 왜냐면 저희가 저번에 게스트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노무사가 나와서 노동 상담을 해줬는데 아니 왜 법적인 상담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게스트를 협박한 거예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마치 변호사인 척했다 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말이 안 됐는데 예. 그렇지만 뭐 게스트는 보호해야 되니까. 변호사법 위반했다 이런 소리는 안 들으시겠죠? 네, 안 듣죠. 변호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였는데 이 김정희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문학의 변호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건도 많이 맡고 계시고 민변에서 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고 부르죠?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봤을 때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충격과 공포 이랬거든요. 정말 얘들이 지금 반박하는 것도 거기 나왔단 말이에요. 막 무슨 대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회사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뭐 뻔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뭐 가장 처음에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요. 당시에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밀법상 행위무능력자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무능력자가 무능하다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법률 행위에 있어서서는 예, 어쨌든 왜냐 법률 행위라는 게 권리를 얻고 그리고 의무를 면하는. 맞아. 그래가지고 유산 받아도 그 후견자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뭐라고 그러지? 예외적으로 분명히 미성년자 혼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지만 행위무능력자는 일단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걸 행위무능력자라고 해요. 아, 네. 법률적으로는. 네,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가 그럼 계약이 안 되는 거네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죠. 법정 대리인의 쉽게 얘기하면 그냥 보통 엄마 아빠. 네,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거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기사를 보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즉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냥 유효하지 않은 걸 그냥 미성년자랑 뭘 계약을 했다고 빡빡 우기느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또 조금 불리한 점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도 어쨌든 이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다. 네, 그럼 이제 또 추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이 뭐예요? 이제 이 법률 행위를 이제 유효하게 만드는. 네, 나중에라도 어쨌든 나중에 사후적으로 추후에 인정해줬다. 추후에 인정해줬다. 왜냐하면 내가 성년이 됐을 거니까 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결국엔 그 법률 행위를 동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자체는 현재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인데 다만 지금 이 글작가 작가님하고 지금 글작가는 레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결국 관건은 결국에 이쪽에서는 우리가 기여도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기여도가 있다고 해서 다 저작권이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글 자체에 대해서 모든 걸 집필하고 여기에 대한 신업을 짜고 캐릭터를 구성하고 무슨 글을 만들었던 결국에는 작가님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모순되는 게 우리가 기여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 글 작가로 올릴 그 권리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글을 자기가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하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글 작가로 등록돼야 되는 작품이 수십 개예요 지금 벌써. 나 그럼 부자 됐는데. 그렇죠. 또 말한 거는 이제 보면은 근데 또 자기한테 압박을 많이 가했다. 그래서 어떤 싫은 것도 그려야 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두 개가 모순 아닌가요? 그러면은 기여를 안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글 작가 기여도도 낮고 그래서 저작권을 가져갔다는 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또 시키는 대로 그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떤 지금 캐릭터 자체에서 야하게 그려라 이게 과연 그 어떤 글 작가로서의 기여도가 있는지 자체가 일단 의문이고요. 뭐 어떤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정도의 코멘트를 하는 건 결국엔 편집부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PD가 할 수 있는 거죠. PD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제가 좀 자세하게 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과연 글 작가로 표시할 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는 어떠한 주고받은 메일 내용이라든지 뭐 자료들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지금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기여도 정도로 지금 현재 글 작가로서의 뭐 창작성을 가진다라는 데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글 작가로서 오래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은 이 기사를 보면서 작가를 어떻게든 좀 공격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견 늘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따져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리라고 해서 그렸다 이런 것은 글 작가로서의 기여도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고요. 이 대표가 법률 대리인을 선정을 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연예인 전문 뭐 되게 유명한 재벌 막 이런 거를 하시는 그런 되게 대단한 그 업계에서 진짜 그렇던데요? 진짜 장난 저는 그렇던데 모르세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몰라? 변호사 업계에서 약간 왕따.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법률 대리인이 얘기할 때는 이제 만약에 대표님이 작가로 올라가 있는 게 이 작품 하나인데 지위를 이용했다면 그런 건수가 여러 개 있어야지 대표가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좀 전 이상한 것 같은데 뭐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위를 이용했다면 여러 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근데 단지 이 작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제가 이 사람한테 강제 추행을 당했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피해자가. 성추행이요? 누가 나한테 성추행을 했어? 어떤 무리에서 A, B, C, D가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B, C, D 나만 당했어. A, B, C, D. 그러니까 B, C, D 내가 성추행범이라면 B, C, D에 대한 성추행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당사자와의 문제에서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 계약을 강요했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거죠. 너만 때렸어. 딴 사람은 안 때렸어. 그러니까 너를 때렸다고 볼 수 없어.
이런 희한한 논리네요. 네, 그런 논리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로 제소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하면 그렇고 공정위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하겠지만 공정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부당 계약을 시정하고 이런 일들이고. 네, 맞습니다. 계약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런 일 당했으면 뭐 약간 십자로 쪼개놓을 것 같은데. 뭐 계약서를 수정해라. 뭐 수정을 했으면 시정 조치됐다. 뭐 이 근데 정도 뭐 그동안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동안의 손해배상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일단 기사 나온 거로만 추측하건대는 일단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게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결국에 그게 따라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현재 지금 문제가 좀 되는 점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계속 글작가로서의 표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이 있고 그리고 저작인격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작인격권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잠깐만 저작재산권은 내가 그 저작물을 창작했어. 내 거야. 수익 같은. 저작 인격권은 뭐예요, 근데?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그러니까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표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이 작품을 공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어디다가 연재를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트위터에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권리. 그 저작물이 이제 세상에 공표되는. 그거는 제가 나 이 시기에는 공표 안 할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거는 제가 창작한 이 저작물이 뭐 이게 제2차적 저작물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원한 그대로 갈 수 있는. 뭔지 알겠어요. 저는 이런 의도로 그렸는데 그게 만약에 뭐 예쁜 여자를 그렸어요. 근데 어디 포르노 사이트에서 갖고 가서 그거를 막 이상한 의도로 유포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포라기보다는 일단 저작의 원작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다시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옷을 다 입게 그렸는데 옷을 다 벗겨서 다시 그려가지고 살색으로 다시 칠해가지고 뭐 이런 거 안 된다. 동일성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하나는 또 뭔가요? 성명 표시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알겠어요. 알고 계시죠? 그건 크레딧. 내 이름이 나가야 된다. 아는 거 하나 나왔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작 인격권은 그러면 저작물 자체가 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네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러니까 아니고. 저작자명 자체를 표시한다는 게 저작물의 일단 내용에 대한 책임과 평가의 기속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은 그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만큼 지금 저작권법에서 이걸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면 저작권법 저희가 137조 제1항 1호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약간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좀 법조문을 설명을 드리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그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그거네요? 저작자가 아닌데 글작가가 아닌데 자기 이름 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제가 사안을 뉴스를 보면 지금 현재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뭐 민사로 거는 거예요? 이게 형사 고소를 하는 거죠. 형사? 이게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형사 나오면 민사 또 할 수 있잖아요. 형사를 나오면 이제 부법행위가 인정되면 당연히 거의 민사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별 크게 소송이 어렵지 않죠. 변호사들 항상 이렇게만 하더라. 100% 이긴단 말 절대 안 하시고 항상 예외는 존재하는 거니까. 항상 예외는 존재하니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또는 그럴 확률이 높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결론 내면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고소 협박 당하면 어떻게 하실 그래서 거예요? 보인다고 하죠. 고소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보인다. 할 겁니다. 보인다. 그래 보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작가님께 조금 다른 정보를 제공받은 게 있어요.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대표랑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궁지에 말려들었나. 도대체 어쩌다 처음에 인연이 되셨어요.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접촉이 살짝 돼서 제가 살짝 받은 정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대표가 이랬다고 해요. 뭐 좋은 일이 있는데 아이돌 뭐 만화를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메일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처음에는 아이돌 만화 너에게 좋은 기회야 이래서 이 작가님이 막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시다니 막 감사합니다. 그 아이돌이 누군가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해요. 네. 그 다음에 돈은 못 준다.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말이 바뀌어요. 근데 아니 돈은 수익은 처음부터 저는 아마추어일 뿐이고 돈 뭐 제가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이분이 미성년자고 이 당시에.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만날 때 햄버거를 사주면서 이렇게 막 만났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빅맥 같은 거 사주면서 미성년자니까 빅맥 뭐 사주고 이렇게 아주 싼 가격에 저녁 식사를 하고. 맥도날드에서 만난 건가요 그러면? 모르겠어. 뭐 그런 데서 만났나 봐요.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네. 저 같으면은 뭐 미팅 나갔는데 아이돌만 하고 나발이 구간에 빅맥 사주면은 뭐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고 빅맥 얼굴에 이렇게 발라줬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친해지고 그 뒤에 좀 뭐 그 회사의 어떤 뭐 이미지나 이런 걸 선보일 때 그 작가한테 부탁을 좀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한다. 네. 그 친구이기 때문에 믿었던 것 같아요. 이건 네. 제 의견입니다. 그 작가님 의견이 아니고.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너무나 전형적으로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후려서 지금 자료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저희는 그게 보여요. 우리는 보이는데 이 작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이게 약간 지위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신인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빨리 데뷔를 하고 싶은 신인. 근데 어떤 사람이 달콤한 말로 어떻게 이걸로 해서 내가 등단을 할 수 있겠다, 데뷔를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당연히 접근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네. 작가님들을 좀 착취하기 쉬운 구조가 완성이 되죠. 네. 사실 저도요. 네. 미성년자 때 데뷔를 했거든요. 네. 제가 17살 때 저도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안 나가요. 다른 만화가의 이름 밑에서 전 유령 작가로 네.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스토리 작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뭐 예를 들자면 허영만 김세호 네. 선생님 같은 경우도 다 허영만 선생님 이름으로 나갔었다가 뭐 나중에 이제 네. 이렇게 정정이 된 그런 그때 뭐 고기 좀 얻어먹고 막 이런 식으로 인세를 받았다 네. 이런 엄혹한 시절이었잖아요. 네. 제가 데뷔했을 때가 97년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고 제가 그때 독립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을 고소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마치 하여튼 이게 제가 빨아먹힌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제 시스템을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뭐 철자 도제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쳐요. 만약에 나는 어쨌든 간에 실력을 키우고 싶고 뭐 어떤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근데 이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치를 하거나 어떤 스승의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냥 좀 그려라. 네. 그냥 그려줘. 친구가 그려줘. 부탁한 거죠. 네. 네. 자기의 어떤 사업적 어떤 뭐 행사를 위해서 네 위해서 좀 이 작가님을 이렇게 이용한 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빅맥 사주면서 네. 빅맥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빅맥을 사줬다는 말에 네. 샤브샤브도 아니고 빅맥을 사줬다는 말에 이게 저도 그렇지만 미성년자 때 데뷔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어린 미성년자는 아니더라도 아주 어린 네. 분들이 그런 시스템 공장 시스템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선생님 밑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배운다고 하면서 사실은 착취당하는 경우도 있고 왕왕 있어요 정말. 네. 뭐 제가 들은 어떤 케이스로는 멘토링을 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데 네. 멘토한테도 돈이 나오고 멘티한테도 돈이 나오는데 네. 멘토가 멘티한테 백시키는 거예요. 멘토한테 그런 국가 지원금이니까 자기 통장으로 일단 받은 다음에 멘토한테 백시키는. 네, 그것도 할 말이 많죠. 그런 정말 이 어이없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작가님의 문제가 아니고 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물론 저는 그 옛날 저를 그렇게 하신 분들을 고소하고 싶진 않지만 제 작품이 아직도 뭐 플랫폼에 올라가서 잘 팔리고 있는 걸 볼 때마다 피눈물이 좀 이렇게 살짝 줄줄은 아니고 살짝 날 수밖에 없죠. 살짝 나곤 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뭐 일단 웹툰의 문제도 당연히 심각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 엔터테인먼트 사태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저작권자 이름이 대표 이름으로 나간 케이스 그러니까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들을 다들 이제 크레딧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한 음악 감독으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커리어가 필요한데 모든 경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없고 그냥 나는 노예하다가 그냥 쉽게 말해서 예술가들한테 이 크레딧이라는 거는 좀 문신 같은 거잖아요. 이게 내 새끼고 내 작품이다. 문신이자 목숨 같은 거죠. 진짜. 네. 근데 그거를 자체를 이게 지금 뺏은 사건이다 보니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 문제를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순히 웹툰 저작권 탈취 사례는 저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네. 여기 일단 에이전시 문제가 저희가 또 있는데요. 에이전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에이전시하고 작가들과의 어떤 분쟁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특히 에이전시들은 또 작가 출신들이 현재 맡고 계신 건가요? 에이전시? 예,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이긴 한데 역시 예,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겨야 되니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1심은 패소를 했어요 지금. 헐. 네,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잘못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실력자 해서. 맞아요? 네, 그 실력이라기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얻는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에이전시도 그럼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인 거죠? 작가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공적 지원금 문제. 네네. 이 문제를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여다봤는데요. 결국에 제가 뭐 사건을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A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A라는 작가가 있고 B라는 에이전시가 있었어요. 이 B 에이전시의 대표는 A 작가와 매우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꼭 친한 사람이 등록 쳐먹어. 그래서 일단 A 작가님이 결국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수준 높은 작가 실력을 보이는 그림 작가님이셨고, 네네. 당시 이제 B 에이전시에서 와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같이 한국 작품을 하나 해보자. 네. 그럼 당시에 이 A 작가님이 일본의 이제 한국 대행사에 채무가 있었는데, 채무가 있었어요. 네,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과의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B 에이전시에 말했죠. 네. 너희가 지금 채무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글로벌 장편 만화 지원금이 있어요. 네. 그걸 받아서 이 채무를 해결하면 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냥 나랑 함께 하자. 왜냐하면 이 작가님이 이제 채무가 생기는 이유는 화실을 또 크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니 그 작가들이 빚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동안 돈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특히 또 이 작가님은 이런 또 좋은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난 재밌는 걸 해보고 싶다 해서 이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네. 하지만 결국엔 공적 지원금이 얼마였는지도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예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어요.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죠. 지원금이 얼마였고 지원을 했다는 것도 모르고 막. 당시에는 뭐 어느 정도 공적 지원금이 돌아서 나한테 이 정도 줬어라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그 금액도 일단 틀렸고 뭐 그쪽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당연히 주장하죠. 눈탱이 맞았네. 왜 우리가 서면으로 그걸 남긴 건 아니니까. 하지만 계약서에는 이 원고료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가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금액을 또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예, 예를 들자면 계약서상에 1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고려가. 네. 그러면 당연히 이 작가님께서는 이 지원금은 그냥 채무로 변천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안 했겠죠. 네네. 하지만 이 지원금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총 이 원고료로 책정한 금액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당연하겠죠. 이 채무 갚아야 될 금원이 들어간 거니까. 되게 머리 잘 썼네. 그래서 사업은 역시 이렇게. 네, 시즌1이 끝났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즌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성공했어 심지어. 네, 뭐 성공이라기보다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시즌1이 마무리가 됐고 당연히 이거는 이쪽에서 반환 청구를 안 했겠죠. 이건 받는 돈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시즌2가 시작됐어요. 시즌2를 이제 하자고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이전에 있었던 이 원고료를 뺀 금액, 총 작가한테 들어간 지급 금액 중에서 이 원고료를 뺀 금액이 MG로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냐면 시즌2를 계약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게 뭐 차액이 한 선인세를 줬다라고 계약. 네, 1,000만 거죠. 우린 나갔다 얘한테. 네, 1,000만 원. 작가는 받은 돈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수익 발생은 이 1,000만 원을 넘기 시작부터 한다. 아 그거는 오케이를 할 수 있죠. 뭐 왼쪽에서도 어느 정도 손해를 뭐 어쨌든간에 그렇게 미수가 감수를 해줬으니까. 미수가 감수를 해줬으니까 알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돈을 뱉어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이 계약이 시즌2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로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진행이 못 안 됐다. 그러면서 이거를 채무로 봐서 지금 청구가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청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내놔라. 얘네가 내놓으라고 지금? 나 받은 돈 이것밖에 없는데? 네, 반환한다는 조항도 없었지만 일단 작가님들이 그래요. 일단은 뭐 믿고 하고 그냥 계약서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도장을 찍은 순간 법원에서는 엄청나게 이 증거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그런 의사로 도장을 찍지 않냐. 물론 이 사건은 조금 계약서가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말이 빨라지고 계세요. 시청자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작가님들이 물론 부당해요. 물론 부당하지만 본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순간 다시 이걸 뒤집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런 우리가 웹툰 계획안에 왜냐면 문학에는 워낙 다들 다양하잖아요. 그 계약의 특성들이 있고 그걸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 사람들 만화 안 그리니까. 이 처분문서는 정말 도장을 찍으실 때는 지금 누구보다 좀 신중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이 계약서에 동의한다는 의사로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런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는 거고. 근데 아니 이게 참 사실 다 계약서 그런 거 주거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싸우고 있고 이제 공정에 계속 제소가 들어가고 있지만 뭐 저번에 이제 부당계약 시정 이제 조치 명령이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어떻게든 그 우회해서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그런 플랫폼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그 맞아요. 이게 내가 부당한 계약서를 모르고 도장 찍는 건 아니죠. 이거 진짜 내가 다 불리한데. 왜냐면 지금 또 워낙 또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찍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공적지원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콘텐츠 지원원에서 작가들 돈을 제대로 받으셨나고 한마디만 했으면 물어봤으면 그런 절차라도 시스템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사단은 안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보완할 측면은 확실하게 보완을 하고 가야 되고 그 작가들한테 또 작가들도 당연히 뭐 그런 어떤 계약에 있어서 조금 더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걸 좀 더 높일 필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 개인이 뭐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도장을 자기가 뭐 나는 어쩔 수 없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작가라서 난 여기서 이렇게 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놀랍지만 계십니다. 놀랍지만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찍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방도가 없어서 진짜 난 정말 찍기 싫은데 근데 만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찍는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어디서 계약서 검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계약서 검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문화 불공정 상담센터라고 해서 이제 신청만 하시면 거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각종 뭐 또 예술인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들 상담 신청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조그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심을 기울여서 가면 다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갔더니 또 뭐 이혼법 전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상담해 준다고 하여튼 뭐 그런가요?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 시스템을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방송도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이 깊습니다. 우선 오늘 그 회사 대표의 미성년자 착취 사건 민변의 김종희 변호사님과 함께 토파 보았고요. 끝에는 우리가 또 둘이 흥분해가지고 이 씬의 문제. 제가 말이 너무 빨랐던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네요.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어떠한 작가의 부당계약들 이런 부당계약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돌릴 수 있을지, 잘 뒤집을 수 있을지. 그리고 대표적인 부당계약 사례들은 어떨지 또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보실래요? 불러주시면 일단은 말을 빠르게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선 시즌2를 이렇게 성공리에 시작을 했고요. 계속해서 웹툰 앱서 노동방송 찾아가 볼게요. 투쟁! 강성!